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가로 1, 2, 3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글씨 크기가 조금 작아요. 자, 요거 이제 글씨 크기 좀 조정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보기에 보니까 이제 DAC라는 것도 있고요. MAC라는 것도 있고, RBAC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때 우리 이제 DAC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임의 접근 통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임의 접근 통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MA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 이제 강제 접근 통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RBAC라는 거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얘는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을 한대요. 얘는 이제 시스템이 하는 거고요. 각각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별로 보안 등급을 전부 다 이제 부여하고요. 사용자별로도 우리가 인가 등급을 이제 부여해서 그 등급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시스템이 이제 부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한대요. 이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강제 접근 통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는 MAC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전부 다 이제 지정하기 때문에 얘는 융통성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강제로 시스템이 강제로 접근을 통제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라고 벌써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은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얘가 이제 정답입니다. 얘는 중앙에 관리자가 있는데 그 중앙 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임의 접근 통제 그리고 강제 접근 통제 얘네들의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RBAC요. 얘는 다중 프로그래밍 그런 이제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데이터에 이제 접근하는 그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데이터 소유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고 전부 다 이제 제어를 합니다. 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한 그 사용자가 있을 때 그 사용자는 자기가 이제 생성한 그 객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싹 다 부여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다른 사용자한테도 허가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임의 접근 통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그라미 3번에는 DAC 얘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사용자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냐? 아니면 사용자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냐? 아니면 객체 그리고 사용자별로 등급을 전부 다 이제 부여해 놓고 그 등급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이제 접근 통제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접근 통제 그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접근 통제요. 접근 통제라는 거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객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주체 그 사이에서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도 우리 접근 통제 구역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이 나오고 주체가 나오는데 객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이 됐든 컬럼이 됐든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들을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주체다 그러면 주체라는 거는 우리 사용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 우리 접근 통제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접근 통제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 있고요.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책, 메커니즘, 보안 모델. 이게 이제 접근 통제 3요소예요. 자, 일단은 우리 접근 통제 기술 먼저요. 접근 통제 기술에 보게 되면 임의 접근 통제에서 DAC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강제 접근 통제해서 MAC.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에서 RBAC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접근 통제다라고 하게 되면 임의 접근 통제라는 거는 데이터에 이제 접근하려는 그 사용자 있죠. 그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임의 접근 통제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네 이제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우리가 지정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객체를 생성한 그 사용자 있죠. 그 사용자가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부여한 그 권한을 다른 사용자한테도 허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임의 접근 통제는 누가 접근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소유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주체 그러면 사용자라 그랬죠. 사용자마다 각각 전부 다 우리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보안 등급을 다 매기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사용되는 그런 객체들 있죠. 객체에도 전부 다 등급을 다 매깁니다. 해서 각각의 등급을 비교해서 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강제 접근 통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강제 접근 통제는 그런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해 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별로 이제 보안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요. 사용자별로 인가 등급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랑 비교해서 우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강제 접근 통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한 회사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부여받은 그 직무가 있고 직책이 있겠죠. 그 직무와 직책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마다 전부 다 이제 급여를 매달마다 줘야죠. 누구는 급여가 얼마다 그런 데이터를 일반 직원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해서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중앙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 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전부 다 이제 지정해 줍니다.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방법은 우리 임의 접근 통제 방법이 있고 강제 접근 통제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게 우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예요. 예를 들어서 격리부에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월급 계산할 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제 접근 통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등급을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입사원이니까 등급을 낮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랑 관련된 그런 테이블이 됐든 회사 직원들의 테이블이 됐든 그런 곳에 접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의 접근 통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소유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는 권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해서 중앙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방식이요. 얘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 통제 방식이 뭔지,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이 뭔지, 역할 기반 접근 통제가 뭔지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임의 접근 통제는 누가 접근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소유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고 제어하더라. 그리고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은 시스템이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중앙 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더라. 요거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의 접근 통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더라. 그 다음에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은 주체랑 객체 등급을 매겨놓고 그 등급을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더라.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요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 정책 좀 보자고요. 접근 통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객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그 허용 여부를 정의해 놓은 거를 보고 우리가 접근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정의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접근 통제 정책이요. 그러면 접근 통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인지 그 종류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접근 통제 정책의 종류요. 정책의 종류요. 정책의 종류에는 신분 기반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할 기반 정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 기반 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체가 됐든 그 그룹의 그 신분에 근거해서 객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정책이라는 거는 주체가 갖는 그 권한 있죠. 그 권한에 근거해서 객체의 이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주체의 신분이 아니라 주체가 맡은 그 역할을 근거해서 객체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기반 정책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BP라는 게 있고요. GB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IBP라는 거는 단일 주체예요. 단일 사용자에게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허가를 부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IBP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GBP의 G 있죠.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복수 주체에 대해서 하나의 객체에 대한 그런 허가를 부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GBP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단일 사용자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허가하는 거, 복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허가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기반이다 그러면 우리 ML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B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LP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됐든 객체별로 지정된 기밀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류에 따른 그 정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CBP다라고 하게 되면 CBP라는 거는 우리 집단별로 지정된 그 기밀 허가에 따른 그런 정책을 보고 우리가 CBP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객체별이냐 아니면 집단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이라는 거는 GBP에서 이제 변형된 그런 정책을 보고 얘기합니다. GBP라는 거는 복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제 허가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변형시켜서 신분이 아니라 이제 주제가 맡은 그 역할에 근거해서 객체 이제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역할 기반이라고 해요.